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푸른 실록의 계절, 다소 덥기는 했지만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날씨였는데요. 목정문화재단이 주최한 청소년 백일장 대회와 치매 예방 걷기 대회 등 주말 행사도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초여름 눈부신 실록이 아름다운 대학 교정. 아이들은 글쓰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백일장의 주제는 건널목과 묵념, 분만실, 문패. 네모 반듯한 원고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글을 써내려갑니다. 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레 생각의 힘을 키워갑니다. 평소에 글 쓰는 거 그런 거 좋아했는데 여기서 나와서 하니까 기분도 되게 좋고요. 평소에는 집에서 컴퓨터로만 써봤는데 원고지에다 써보니까 기분도 신기하고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서툰 족대질에 어린 참종개와 동사리가 걸려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심 하천은 놀이터이자 배움터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토종 어류를 배우고 자연의 소중함도 깨닫습니다. 친구들하고 물고기 잡으면서 전조천에 제가 몰랐던 물고기들을 알면서 그런 새로운 물고기들을 알아가는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치매 예방을 위한 걷기 대회에는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천변을 걸으며 마음속 우울함을 떨쳐버립니다. 날씨도 좋고 이게 걸으면서 물도 쳐다보고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네요. 푸른 실록의 계절, 싱그러운 초여름 햇살이 더없이 반가웠던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2017년 모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유료 관중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러시아 대회의 경우 8,000석 가운데 본부를 빼면 모두 유료 관중들로 꽉 들어차 태권도 열기를 시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태권도 성지인 무주에서 유료 관중이 부족해 관중석이 텅 빈다면 세계적으로 큰 망신이라며 유료 관중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이 없거나 방이 비좁아서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들이 많은데요. 시군이 집을 고쳐주고 있지만 예산이 적어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적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유성 기자입니다. 올해 70살인 이모 씨는 부엌에서 세수를 해야 합니다. 집에 세수를 하거나 몸을 씻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 겨울엔 얼어 제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세수도 하고 이제 발은 이제 바깥에 나가 수돗물로 이제 씻고 세수 같은 건 여기서 하고 그래요. 목욕은 어떻게 하세요? 목욕 못 하죠. 화장실, 세면실 등이 없거나 최소한의 면적을 갖추지 못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전북이 7.1%로 13%인 경북을 제외하면 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런 집을 고쳐주는 자치단체의 주거 현물 급여 사업은 예산이 모두 사용될 정도로 신청자가 많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저소득 가정이 매년 많은 신청자들이 신청을 함으로써 예산이 전액 소진되고 있으며 하지만 집수리 예산은 한 집에 22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도배나 변기 교체 등의 간단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 총액이 늘어날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전세나 월세 가구는 수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더 극빈하신 분들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지자체가 사업과 예산을 수립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전월세 가구에 대한 맞춤식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유정입니다. 농림부는 종자산업을 범국가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육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 벨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김제의 민간 육종연구단지를 기업을 지원하는 중심으로 활용하고 농촌진흥청은 연구, 기술 개발, 방사선 육종연구센터는 육종 소재를 개발, 공급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육종연구단지에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해 육종기술 지원, 해외 시장 진출 컨설팅 등 종자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농협이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800만 달러가 늘어난 3천만 달러로 정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농협은 이를 위해 신선 농산물 수출에 역점을 두고 배, 멜론, 토마토 등의 수출 창구를 단일화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과 대만에 편중돼 있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해외 공동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올해 안에 전북의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크게 반기고 있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전주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은 2년 전에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잠깐 뒤돌아서 다른 아이 돌보고 있는 사이에 아이가 어디서 응 하고 울면 어떻게 다쳤는지를 또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도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달았죠, 이번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애들 다치는 것도 안심이 되고 마음을 딱 놓고 그냥 보내버리니까 걱정이 안 돼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올해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들의 인권 침해 논란에다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게 뭐 말소리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 이제 그 행동만 봤을 때는 그게 혹시 다른 의도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대하고 잘못해서가 아니고 뭔가 그냥 누가 우리를 항상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냥 스스럼없이 막 재밌게 장난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현재 전라북도 어린이집 가운데 30%가량만 CCTV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예산을 분담해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분담 비율이나 관리 주체 등을 확정하지 않아 행정적인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체험 활동을 통해 과학 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015 전북 과학문화축제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8개 과학연구 동아리 회원인 100여 명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 3천여 명이 참여해 32개 부스 활동을 통해 어려운 과학 원리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이해했으며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각종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앞두고 금융산업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8일부터 9월까지 군산대와 전주대, 전북대, 원광대에서 전북 금융산업을 주제로 금융아카데미를 열기로 했습니다. 금융아카데미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금융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식품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2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도민감시원 등을 동원해 학교 주변 식품업소에서 판매하는 과자와 떡볶이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통기한과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소를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77살 김모 씨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야적장에 쌓여있던 각종 폐기물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최고 29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다음 주에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